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회 대비 4회 모의고사 공법 해설 강의를 물론 깊진 않지만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문제는 건축법 몇 문제 빼고는 그다지 크게 어려운 레벨은 아닌데 55점 정도 맞췄다. 그러면 이제 제 페이스가 가고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인데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넉 달 동안 연습할 텐데 요 문제 나오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꼭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요 두 가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외워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명심할 점은 뭐냐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 두 가지는 명쾌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5번을 반복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광역계획권 먼저 지정을 해야지만이 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짠단 말이죠. 누가 지정하냐? 그냥 딱 외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같이 지정한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 언제 장관님이 지정할까?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둘 이상 시, 도관 아래 걸칠 때 여러 개 시도에 인천광역시, 서울시, 특별시 같이 이렇게 같은 도 안에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경기도 안에 4-5개를 묶고 경기 도지사가 전라북도 안에 서너 개 도시를 묶고 전라북 도지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라고 딱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 시장군수 지자체 의견 다 듣고 심의 거치고 여기 이제 정확하게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부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 두 번째 외워야 될 점은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냐 할 때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돼 있다.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럼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는 말 나오면 승인을 받을 텐데 자 이때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 도지사가 지정했잖아요. 같은 도 안에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님이 지정한 상태라면 그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곳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짜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가 여러 개 시군을 묶었다면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이 지정했으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는데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라고 나오면 도지사 승인받고 시도지사가 같이 짰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죠. 왜? 이 사람들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공이 시장 군수도 시도지사도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권자인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욱하고 직접 짤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거든요. 그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공청회 하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생략이랑은 절대 없고 그 다음에 승인권자 승인전 협의심의 거치고 이런 것들은요 안 틀려요. 자 그러면 답이 1번이 나왔으니까 2번 틀린 거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자, 시도지사나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짜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협의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라고 됐잖아요.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년, 10년 단위라는 거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든가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 전문가 의견 들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옳은 것.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놈은 기본 개념 잘 알아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하여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그놈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짜는 절차나 광역도시계획 짜는 절차는 똑같아요. 왜? 준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고 다 똑같으니까 객관식을 낼 때는 정답 처리할 때 얘하고 똑같은 걸 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또 여기에 관련된 세 가지를 주의할 테니까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다 풀려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적으로 딱 가보면, 자, 누가 수립하냐? 당연히 특별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물론 타관할 포함해서 짤 수도 있어요. 그 타관할의 시장 군수가 협의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주의할 점.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있을까요? 국가계획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절대 없다는 거 요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인데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 장관,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좋다는 요 세 가지 요건 1, 2, 3 다 외워놓고 안 짜도 되는 예외요.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경우는 안 짜도 된다. 요거 외워놓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3특1광이라고 그래요. 특별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광역시. 이 3특1광 얘네들이 짰을 때는 물론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지방의회 여긴 다 들어짰단 말이에요. 얘들이 짰을 때는 승인받으라라고 나오면 틀려요. 3특1광 승인 안 받는다. 그 외 시장 운수는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승인 전 협의심의 거치고 보내주고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요거 딱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기본계획 다 풀려요. 자, 볼까요? 옳은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이거 틀렸죠? 얘들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바로 공고하고 일반 열람식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도시군 기본계획 짜달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제안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수립한다. 이게 틀렸죠, 또.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시 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공청회에 생략할 수 없다. 그렇죠? 항상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변경, 경미한 변경도. 생략은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마다 타당성이 아니고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정답 4번. 1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 중에 얘들 2개하고 다른 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들은 제안하는 게 없죠. 얘는 제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놈은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어야 되는데 얘는 없다는 것. 14일 이상 열람케 하는 것. 그 차이점을 객관식용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제안 들어오면 기, 지, 산업, 유통,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산업, 유통,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건데 요거 외에는 제안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제안할 때는 죽었다 살아났다 기사회생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이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헷갈려하는 것. 자, 언제는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알 필요 없어요. 공법에서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주민들의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 하고 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자거나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토지소유 동의받는 거예요. 자, 이 제안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 딱 말뚝 박아놓고 저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알아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 제안 들어오면 45일 내에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바쁘면 연장 통보 30일. 그래서 제안 들어오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인노이리와 해서 협의해서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옳은 것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제한 못하죠. 지구 단위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죠. 이때 동의 얼마 얻을까요?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제안일부터 45일 내 반영할 제보 통보 30일 연장 통보하고 자,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문제는 뭐 좀 쉽게 풀어야 되죠. 자, 국공유지 제외한다. 44번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에 특례가 나오면 자, 여러분 바다를 매립했다라는 말 나오면 꼭 주의할 점, 어려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말장난칩니다. 바다를 매립을 했으면 육지가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바다는 용도가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 국토의 용도 구분이기 때문에 바다는 국토가 아니고 영토 개념이거든. 따라서 바다였다가 매립해서 육지가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매립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동일하다면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럼 매립의 준공인가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그럴 때 고시는 해줘야 돼.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서로 다르거나 2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면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럼 특례라고 인정할 때는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동일할 때만 절차적 특례 인정하죠. 위반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고시는 해야 돼요. 따라서 1번 지문처럼 옳은 걸 묻는데 자,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가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쭉 해놓고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자,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자주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나 이런 거 낼 때 고시는 따로 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이렇게 틀렸던 문제들이 있으면 다음번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 틀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틀린 거 꼭 안 틀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만구역하고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이 뜨면 반드시 얘는 도시적 되려면
도시 지역과 연접할 때만 도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시도 필요 없어요. 지정 고시된을 본다. 도시 지역의 연접한이란 말이 없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던데 이때는 도시지역의 연접한이 필요 없죠. 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도 도시지역 됩니다만은 수력발전소를 설치한다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은 제외되고요. 따라서 수력발전소 이건 말도 안 되죠. 도시지역 된다는 건.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이 두 가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건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를 임업용으로 공익용으로 따라서 달라져 가지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이때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깔끔하게 정답 5번이죠. 자, 이 정도 문제들은 조금만 주의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이런 것들은 헷갈리고 말고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별 개념을 딱딱딱 정해 전형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 할 때 그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쭉 읽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녹지지역 중에 자,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얘기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중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제한적 개발입니다. 스승과 제자예요. 자연 녹지입니다. 자,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되겠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생산 녹지죠. 이런 건 개념에서 나올 때 틀리면 큰 거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틀릴 수 없다. 정답 5번이 틀렸다. 그래서 다시 5번은 생산 녹지가 아니고 자연 녹지. 농업적 생산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쉽죠. 자, 이제 건폐율의 특례인데 틀린 것은 뭐 출제된 문제를 살짝 응용을 했는데 다른 건 다 맞는데요. 농공단지는 70%까지 허용하죠. 농칠이 농공단지 70%. 자,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절대 외우지 마라. 용적률 1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쉬운 거니까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인데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 용도 지구. 그러면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특별하게.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자, 복합적 용도 지구 개념은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복합 용도 지구. 복합 용도. 거의 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틀린 것은 해서 정답이 2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면 여러분요. 제가 또 요령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지문이 1번처럼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폐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청소년 수련이 금방 나온 거죠. 공공청사, 공공공지. 자, 그 다음에 운전 면허시설. 이런 식으로 무슨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는 말 나오면 다 틀렸어요. 거의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것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뽑아서 지문 만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걸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나오면 다 틀린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때 10년 넘어서 그 땅뿐 아니고 그 위에 건축물도 포함이 되죠. 얘도 틀리고. 자, 용도 지역이나 여기 마찬가지 용도 지구 들어가도 똑같아요.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이놈을 설치할 때는 행위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토지용만 제한받기 때문에 야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냅두고요. 5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자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한다. 자, 시행자가 잘 보세요. 행정청이든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든 사업을 잘못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자 원칙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들어가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이 많은 장관부터 군수까지 다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할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이라고 포괄을 하면 위법 부당하게 사업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때는 행정심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이 법 적용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얘가 잘못했으면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정해 준 자에게 가서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끔 언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에 행정청이 시설사업시행자가 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다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 용도 폐지된 옛날 시설 부지도 무상으로, 각각 전부 무상으로,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옛날 것은 설치한 놈이,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들어가지만 옛날 시설 부지는 설치한 비용금이 안에서만 소유권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49번 문제가 바로 그 유명한 매수 청구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풀릴 때 우리가 드디어 공부 좀 되고 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이고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매수 청구는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갈까요? 이걸 질문하면 대부분이 또 딴소리 합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가기는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한테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다면 그자한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 청구를 한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했다. 그럼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해주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본적인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라고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갑이라는 사람은 인천시에 가서 매수 청구할 건데 남동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대인 토지로서 LH가 시행자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인천시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LH에다 가서 매수 청구하는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법령상 매수 청구가 인정될 때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 갑은 인천시에다가 매수 안 되죠.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그 위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포함된다고 아까 살짝 나와버렸죠. 갑이 원하는 경우는 매수 의무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지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채권은 말이에요. 매수할 때 매수하기로 했으면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나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거나
부재부동산 3천만 원 초과하는 땅의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 발행하면 안 되지. 이때는 매수무자가 LH라고 그랬으니까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채권을 발행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매수무자가 자치단체일 때만이고, 그때 그 채권의 발행 절차는 국채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채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반드시 아셔야 돼요. LH는 채권 발행 못합니다. 그 다음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납부 6개월 내에 결정하여 가백에 알리는 것 오케이. 그 다음 매수하지 않기로 해버렸다 그러면 3층 이하 허가받아서 잘 보세요. 단독주택 1종건생, 2종건생하고 공작물은 설치하는데 2종건생 중에 단란주점, 단란, 안마,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제외하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쭉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사업시행자가 있네,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LH 간에 쭉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 4, 5번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죠. 단독이나 1종, 2종 건생. 이 정도 문제가 약간 하이레벨의 문제인데 연습을 좀 이렇게 평소에 좀 하셔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틀린 걸 골라봐라. 이렇게.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특정 지역을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되는데 꼭 암기할 점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많은 내용 중에 3번, 5번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거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냐는 문제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까지 맞는데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맞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1번에 개발행위 허가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이렇게 쭉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그 중에서도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안 받는다고 1895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과장을 좀 더해서. 자, 틀린 것은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나요? 안 받죠. 자, 이거 틀리신 분들은 뜨거 이렇게 또 네,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나머지 다 맞으니까요. 특히 2번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는데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52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온다는 것.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행위 할 때 돈 내야 되는데 200 초과는 건물 짓겠다고 허가 받죠. 자, 허가가 떨어지고 2달 내 부과를 하면, 자,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라고 부과하면 그 돈을 확 하고 내지 말고요.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나한테 날라온다. 그럼 그 돈을 내가 확 내지 말고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내면 된다더라. 이게 그런 것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은 바로 이게 돼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은 한 건축허가 신청 시까지 내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떨어지고 2달 내에 날라옵니다. 부과를 해요, 서울시에서. 그럼 가지고 있다가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용어로 외워 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이야 뭐 원래 한두 개 어렵게 나오는데 자, 이번엔 평이하죠. 옳은 것은 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 자, 옳은 걸 묻는 거죠. 옳은 것. 2번부터 자, 여러분요, 이를 아셔야 돼요. 흐름을.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결정나면 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짜는 것이고 개발 계획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은 누가 짜냐? 지정권자가 짜는 거죠. 그럴 때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중에 이 실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담아서 실시 계획 짜라. 3년 내에 안 짜면 다음 날 실효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될까? 안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갈까? 실시 계획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 짤 때 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하는 것. 어떤 대상 권리들은 수용 대상인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하려고 건설하는 것. 순환 개발 방식 어떻게 식으로 하는지. 이 네 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다. 이건 딱 봐도 초보가 봐도 틀린 지문이겠죠. 그럼요. 멀쩡하게 그런 걸 안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문이니까 요령입니다. 요령.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짤 때는 자, 요 개발계획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 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자와 그 지역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되는데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죠. 제가 얼른 봤는데 3분의 1, 2분의 1 이런 숫자는 어디에도 없죠. 어디도 없어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와 이렇게 소유자 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요거만 잘 보면 틀렸죠.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직접 변경하는데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합을 일부 시험을 냈는데, 요거 이제 다른 선생님 냈는데 한번 볼까요? 동의자 수 산정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자,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했죠. 이게, 자, 볼까요? 자, 미연 보세요.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면적 소유자에 대한 환지 방식에 동의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그 면적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자 보세요. 미달하면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둘 중에 하나 틀렸겠죠.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모자랄 때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자랄 때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포함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그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야 되죠.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구역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변경되기 전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기존 걸.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은 빠지죠. 디귿은 빠지죠. 자, 기역 디귿을 빠지면 리얼 미음이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제외하는데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를 받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가 맞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나올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 하고 바로 요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하고 할 때 여기는 동의를 다 국가와 땅을 포함한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 자, 도시개발조합 나오면 자, 여러분들요. 요렇게 주제가 딱 뜨면 지문 잊지 마시고 시행자 쪽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다 할 때 기계적으로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는데 토지 면적의 3분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 이상 이때 국공유지 포함하죠.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서 설립인가 봤냐? 지정권자한테 간다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를 하고 등기하여야 조합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그 몇 가지가 머릿속에 두두둑 나와줘야 돼요. 옳은 거죠, 옳은 것. 자, 7명이죠, 7명.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이니까 뒤바뀌었죠.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할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기. 조합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죠. 동등하게 면적을 100평 가진 사람이든 1000평 가진 사람이든 한 개씩 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조합원 중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총회에서만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을 하고 따라서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정개환, 조합장 뽑고 조합 날려버리고 해산 합병 이런 것들은 대의원에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5번에 5번 문제죠. 자, 56번에 시행 방식으로 틀린 것은 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니까 남이 다 맞으니까요.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용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안 돼요.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따라서 이건 뭐 딱 봐도 답이 조금 어설프죠. 자,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 저거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기명으로 발행하는데 이때도 LH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2분의 1 외우고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이 몇 가지만 외우면 다 풀리죠. 따라서 이 문제 1번 보면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따라서 틀린 게 1번. 58번. 개발구역 지정인데 개발구역 지정인데 틀린 것은 자, 2번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원래는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하는데 이게 정상이죠. 그럼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은 저절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죠. 그때는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풀립니다. 330만 넘어가면 5년을 하고요. 또 2년 내 개발계획 짰더라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다 풀리는데 자, 보면 2년 되는 날에 해제 이러면 안 되죠.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날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틀린 게 2번. 자, 59번. 이게 정비법이죠. 이건
이런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많이 아까운 게, 저 뭐 문제 한 6문제 풀고 또 다른 법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아까워요. 자, 이런 거면 틀린 건 정답 1번이죠.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면 주거환경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지만,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날려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나머지는 뭐 맞으니까요.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요,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 정비계획을 짭니다. 정비계획. 이렇게. 자,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해야 정비사업 들어가죠. 정비사업 종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이거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합쳐서. 자, 정비기본계획 외우세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요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의무적으로 짜는데 인구 50만 이상일 때만. 자, 50만이 안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니까, 그때 이 아들이 짰을 때 도지사 승인 받는데, 이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며칠 이상 할까요? 30일 이상. 자, 정비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할 텐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법이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해서 얘가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면 군수래도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되거든.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지요.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가서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요거는 간단하고.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주로 나왔던 거예요. 자,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정비계획을 짠다고 나오면 14일이 아니고 30일이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둘 중에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가 지어지는지, 건폐율은 55%, 용적률 250%, 높이는 몇 층,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워낙 중요하죠. 따라서 이게 얘보다 더블은 준다. 더블 30일 이상, 14일.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지금 이 문제도 약간 지금 옳은 거라고 됐지만 실전에서 시험이 나오면 재건축이라고 넣어줘야 얘가 정확한 표현이 돼요. 사실은요. 왜?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만 하기 때문에 살짝 실전에서 시험 나오면 이 신청에서 얘도 틀린 걸로 해서 답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니까 뭐 원론적인 맞는데 여기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이라고 들어가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죠. 구청장 등의 신청으로. 틀렸죠.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얘들 특수장 무슨 얘들은 직접 위반해서 직접 지정하는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 여러분요, 객관식 문제 풀 때 모르는 거라도, 자, 이런 표현이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보세요, 말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진입로 설치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구역 지정을 못 해야 돼요? 법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진입로 설치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법을 만드는 취지죠.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실제도 많이 나와요. 우리 모의고사뿐 아니고.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은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제외할 수도 있지요.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여기까지만 가도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니은 디귿이 니은 디귿 볼까요? 니은 그럼 디귿 이렇게 정답은 나오죠. 이렇게 두 개만 알아도 답이 나와요. 답이 기억 보자. 틀린 것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맞으니까 들어가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정답은 딱 2번 나와버려요. 기억 리얼면 리얼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만 딱 맞춰놓고 이건 맞는 건데 이건 아니까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지문 중에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틀렸네 하고 답 찾는 게 속편해요. 이거 읽었다가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인데 거기다가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이것도 좀 지문도 저것도 물론 틀렸는데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벌가보고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돼요. 입안권자 해놓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하고 라고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보고하고 나머지 시장 운수는 도지사한테 보고하거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을 뺀 나머지가 틀렸다. 자, 정비구역에 해제하는 사유 나오면 여러분 저 32325 할 때 바로 그놈이죠. 그래서 예정지 푸세요. 그러면 3 예정구역 지정하고 3년 된 날까지 구역 지정 안 하면 그 다음에 5가 바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때 구역 지정하고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바로 이제 5번 지문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 시점부터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나와야 되죠. 5년.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지금 2번이 왜 틀렸냐면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요? 자, 4가지 방식이 있죠. 4가지. 자, 극히 열악한 시설 설치 확충하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이게 힘드니까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해서 주택 등을 지어서 주거나 환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거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주거나 혼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요 나머지 요 3가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가 하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얻는 거 3분의 2 이렇게. 자,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 나옵니다. 틀린 것은
관리 처분 계획은 거의 여러분들 꼭 한 서너 번 자세히 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거의 뭐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요. 자, 지금 요 3번 질문은 뭐 따로 읽어보는데,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LH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임대주택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돼 있어요. 임대주택 건설 재개발할 때. 재건축 임대주택 지으면 안 되죠. 재개발할 때. 그래서 3번 틀렸다. 자, 주택법의 용어 정의인데 옳은 건데 이 정비법이 아까운 걸 또 지워야 되잖아요. 몇 문제 풀지도 못하고. 이런 여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7, 8월 달 들어가면 오수, 마지막 오수부죠. 문제풀이. 여한 없이 한번 해봅니다. 자, 옳은 것은 그 별개 단지로 보면 21팔도 외우세요. 21팔도. 일반 도로는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야 별개 단지입니다. 21. 도시계획 예정도는 8m 이상. 따라서 8m인 일반 도로로 분립됐다면 별개 단지로 볼 수 없죠. 20m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니까 수도권 소재 틀렸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닌 게 아니고 준주택이어요.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 40이면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죠. 39평 넘어가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럼 정답은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수급의 측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데 보통은 75% 이상 범위에서 일정한 면적을, 그런데 주택조합이라든가 고용자가 짓는 주택은 100%까지 85 이하로 지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주택 상환사채 저런 것들 나오면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고득점 할 수 없죠.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 나오면 LH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3년 내 주택으로 돌려주는 김영식 정권으로 발행하는데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자, 등록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했다가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문은 여러 번 나오는데 너무나도 어이없이 쉽죠. 보증을 받았잖아요. 보증을. 따라서 5번 틀렸죠. 자, 등록사업자가 나오는데 옳은 것은 자, 여러분 20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단독을 2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 도시생활주택 30세대인데 일단 고려하지 말고요. 대지를 만 이상 조성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런데 국가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은 또는 공익법인 등은 물론 주택조합이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말 나오더라도 똑같아요. 얘들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 그런 것들인데 사업 주체가 지방공사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 맞습니다. 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하고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임의적 공동시행, 얘들은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한다면 그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 주체가 옛날 지문이라 참 이거 추정이 된다가 본다라고 간주 기준 간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된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자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리모델하는데 뭐들라고 건설을 합니까? 공동으로 할 이유가 없죠.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 그밖에 부정하게. 자, 우리 등록업자의 통제 사유 중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1년 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사기친 놈, 정빌려준 놈 나오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 그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이나 등록증을 대여 등을 했다면 말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쭉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자, 주택조합은 뭐 100%가 아니라 잘하면 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뭐 제가 꼭 자세히 하고 싶은데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 뭐 특별히 세게는 못 하고요. 나중에 기회를 잡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인데 조합은 모집한다고 시군구에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15 사용권 80% 소유권 15% 이놈이 맞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 확보한 경우에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토지가 있다면 매도 청구할 수 있지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2번. 주택조합은 자, 요게 4번, 5번 이게 서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오늘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요게 3년이 되고 여기 2년 돼야 되거든. 조합의 발기는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았네. 2년. 그런데 4번 올라가면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2년 내 인가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 결정. 사업계획 승인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3년. 발음 비슷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다. 3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았네. 2년. 사업계획 승인 3년. 그러면 나중에도 외워집니다. 69번에 주택공급에 틀린 건데, 야, 저게 1번 지문이 자, LH나 지방공사는요, 견본도 주택을 짓는다. 당연히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 찍어서 시군구에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다 찍어서 제출해서 시군구에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입주하고 난 다음에 열람해달라,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남이 다 맞습니다. 자, 주택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이런 것들은 뭐 민영주택은 민간택지 다 쓸데없는 소리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아,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평소에 워낙 잘 안 나온 거라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채비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테니까 팔아달라고 할 때는 조성 원가를 할 리가 없죠. 감정평가에서 그 땅을 팝니다. 따라서 틀렸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는데 기역, 니은은 일단은 니은은 제가 평소에 얘기 안 했죠. 기역,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리는데, 자 보세요. 기역, 니은, 기역. 그럼 정답은 저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놈만 잘 아는. 이게 느낌이 오거든. 사실은요. 민영주택 노는 건 확실히 아는 것이고, 이런 문제 풀 때 의외로 쉬워요.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당연히 채비지 조성해가지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땅을 파는데 채비지 조성하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땅 팔으라 하는데 원가로 하겠습니까? 감정평가세로 해서 제값받고 팔죠. 그 두 개만 알면 나머지 맞는 건데 이런 것들 안 해도 돼요. 이건 LH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가서 사용 검사를 받고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만 주택법에서 수용권 행사된다는 거 알아놓고요. 자, 주택공급,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공급 질서 교란을 막는다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이 자기가 안 받고 그 지위 자격을 돈 받고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너 시장 흔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닌 거 찾아 그러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면 규제할 이유가 없죠. 우리 이 토지상환 채권의 놈은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야, 너 돈 줄 테니까 땅 팔아라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때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주고 땅을 파는 거니까 이건 땅 살라고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 가진 사람은 나중에 땅이나 이런 걸로 받지 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지역조합원 자격,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철거민 딱지 이런 것들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상속이나 저당은 괜찮죠. 저당은 괜찮아요. 상속받는 거.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건축법에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이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100점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100점을 막기 위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자, 우리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아니면 자, 이 두 가지 갖춰야 돼.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물일 때 안전영향 평가를 받거든요. 그거 아닌 거 참, 이 둘 다 갖춰야 돼요. 자, 층수가 63층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이건 초고층이니까 250m 초고층이니까 30층 초고층이니까 초고층 요거 16층도 넘고 10만도 넘으니까 16층 10만 얘는 16층도 안 되고 200m도 안 되고 10만밖에 자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이거나 초고층일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려도 아무 관계없고요. 실전에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틀리셔도 돼요. 내가 100점을 맞을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요. 자, 건축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을.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건축물 전부 해체, 철거했죠. 같은 규모에서 건축물 다시 짓는 것은 재축일까요? 개축일까요? 천재지면 재해가 나와 재축이죠. 이거 틀렸죠? 개축이라고 그래야 되죠. 자, 옳은 거니까 일단 니은 들어간 걸 제껴볼까요? 제껴볼 겁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남네. 이렇게. 자, 그러면서 D것은 가볼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실용에선 이전이다. 맞는 말이죠? 옳은 거 골라라 하니까 D것 들어가야 되네요. 요거 두는 맞는 거예요. 니은은 둘 다 없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리얼이네요. 자, 기둥을 3개를 수선하여 건축물을 잡으세요. 층수, 연면적, 높이,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D것하고 리얼이 됩니다. 니은 빼고.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자, 높이, 연면적, 층수, 면적을 자, 늘리는 것이라고 법이 돼 있어요. 증설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증축에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늘리는 것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따라서 정답은 5번.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용도 변경 나오면 우리 주전공 아닙니까? 자, 산, 전, 문, 영, 교, 건, 주, 그 밖에 시설군 9개로 나눠놓고 밑으로 가면 신고, 위로 가면 허가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허가받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신고 대상이 답일 수도 있고 건축물 대장의 표시 변경 신청 대상이 답일 수도 있고 29개의 세부 용도끼리 할 때는 그런 것 안 하니까 그게 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업시설군 우리가 배울 때 판운수기라고 배웠죠. 판운수기. 판성은 판시요. 이러면 운수기. 뭐 파냐고 다 판다고. 판매운동 숙박. 왜? 운수는 산업등이니까. 자, 볼게요.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간대요. 판매시설을 운동으로 가네.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대장의 표시를 판매를 운동으로 바꾸어주세요. 변경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참 쉽지요? 쉬워야 됩니다. 자,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뭐 허가 나오면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건축법은 허가권자라는 표현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으로 누구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얘들은 안 나오니까 시장 또는 구청장 다 구분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가야 돼요.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 변경도 구청장, 용도 변경도 군수 이렇게. 자, 그런데 10만 이상도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A도 B, C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조건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B 시장한테 사전결정자,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전결정을 신청하기 때문에 맞지요. 나머지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축허가 또는 허가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연장 1년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리죠. 자, 이런 문제도 얘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그래도 이제 100점을 막으려고 했겠죠. 층간바닥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자, 이런 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틀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외울 때가 아니라 9, 10월 달 가서 그래도 이렇게 표적으로 한번 볼 텐데 층간바닥 소음 방지로 해서 뭐 이것저것 뭐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위층 아래층 소음 방지. 그럼 찍어라 하면 다가구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이거 해야 되겠죠. 다가구, 공동, 다중, 오피스텔. 근데 노인 요양 시설은 여러분 찍어도 보세요. 노인 요양 시설에 들어가실 분들이 쿵쿵쿵 뛰어서 미층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할까요? 겨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일 텐데 쿵쿵 소리 내면요 노인 요양시설 들어가지도 않죠. 힘이 넘쳐서 말이죠. 찍어도 3번 찍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찍어보시라고 제가 아무 언급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찍는 겁니다. 77번에 건축면적 산정, 옳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자, 우리가 건축면적은, 이거 참, 진짜 여러분요, 건축면적하고 바닥면적 주의하라고 수도 없이 했는데, 건축물의 각층이란 말 나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각층은 바닥 면적의 개념이에요. 건축 면적이 아니고. 따라서 이 말 나오면 이건 바닥 면적이 틀렸고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죠.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니언이 다 들어가야 되네요. 니언 들어간 놈은 이건 니언 안 돼. 이거 또 빼요 이렇게. 이거 3개네요. 초건축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거. 맞죠? 그러면 니언하고 디귿이 답이네. 기억에서 헷갈렸다 해도 기억, 니언, 뭐 디귿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니언, 디귿은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에서 빠지는 게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표 공간 이건 다 빠져나간다는 거. 다락 층고 1.5m 이하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복층번 얼상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 정답은 3번 되죠. 자, 이런 문제는 뭐 계산기 꺼낼 것도 없죠. 암산으로 바로 풀죠. 대지가 300이고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빼고 지상 4층에 평지붕 용적률 200%, 600을 지을 수 있네요. 그죠? 용적률이 200%니까 300의 땅에다가 짓는 게 600이란 얘기거든요. 지하 빼란 얘기예요. 4층짜리를 지었는데 각층 바닥 면적 얼마냐? 150 해야 4층 600이 나오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해요. 에따 주워 먹으라 하고 준 것 같아요. 자, 대리경장 나오죠. 요건 살짝
대리경작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수확일로부터 2달 내 콩 10가마주에 1가마를 준다. 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뭐 3년으로 하고 법원에 안 받으려고는 공탁을 하고 요거는 아마 기억날 텐데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농지 주인이 놀리고 있으니까 제3자로 하여금 네가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연장을 했기 때문에 또는 지력을 향상시키려고 휴경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너 왜 지정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경작자는요 지정할 때 예고를 하고 지정한다고 얘기했죠. 예고하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 이번에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는 예고받은 후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1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그 다음에 10% 준다, 콩 10가마 중 1가마, 따로 정하지 않은 3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소유 사항인데 틀린 거 너무 쉽죠, 이것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세대원 전부 합쳐서 1000인데 세대원 일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대원 일부라면 그러면 식구가 10명이면 한 놈이 1000, 두 놈이 2000, 3000 이런 말이 안 되죠. 농지법은 완전히 준원 문제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다 끝냈는데 건축법에서 한 2개 정도 찍으라고 주는 거. 나머지 건축법도 나머지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농지법 2개 주는 거고 정비법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문제는 뭐 아주 보편적인 거. 개발법에서도 한두 개 빼고 그러면 공부를 좀 했다 소리 들으려면 또는 2차만 한다 그러면 한 75점 정도 나와주면 되고 1, 2차 동차를 한다라고 하면 55점, 60점, 65점 정도 맞으면 참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도록 틀린 문제를 교과서 펼쳐놓고 3번이고 4번이고 확인해서 꼭 다부지게 안 틀리셔야 됩니다. 아까 건축법처럼 한 번도 안 나온 주제 같은 건 복습 안 해도 돼요. 근데 늘상 나오는데 내가 틀렸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 합격단입니다. 저 합격단 매주 금요일날 문제 20문제 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풀고 통계 내고 동영상 해설 강의 들어가고 그래서 이 합격단 남은 넉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75점 제가 기필코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